네, 부산 국가배 후보들은 부산의 원로 정치인들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벌써부터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씨가 위촉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정영근 씨가 그 정영근 씨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영근 씨는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바로 그 정영근입니다.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했던 말을 저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새 후보의 후원회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명예선대위원장으로요. 부산에서 3선을 지냈고 전 국회 사무총장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의원을 모셨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 5대째 북구 토박이라고 합니다. 북구의 북구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전 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셨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영근 전 의원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부산 지역에서 꽤 정치를 오래 했던 원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결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로들을 모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단 후원회장들이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영춘 후원회장은 제일 무난한 분을 모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선 국회의원에다가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니까 정치 신인 하정우에게는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황재관 후원회장이 어떤 분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일단은 박민식 후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지간이에요. 그 황재관 후보가 46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높은 분인데 어쨌든 구포초등학교, 구포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포 사람이다, 북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민식 후보가 더 임팩트 있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가지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2010년에 부산 북구의 구청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는 다른 두 후보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강점이 여기 토박이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황재관 전 구청장을 모셔온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영근 의원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공안검사 중에 대표적인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 생활도요. 그 검찰청보다는 오히려 그 옛날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이죠. 거기서 뭐 대공수사국장도 하고 제1국장도 하고 제1차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영근 의원이 그 15대부터 17대까지 바로 저 북구에서 3선 의원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내려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산 정치인의 그 후광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원회장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당장 저렇게 박상혁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과거 공안검사로 일했었을 당시에 고문 수사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원회장으로 모신 걸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부산의 상황을 보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공안검사 출신이고 고문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좀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실은 중도에 있는 분들이나 합리적 보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부산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강성 보수가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 플러스해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전통적인 그 보수 진영, 특히 오랫동안 보수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강하지만 그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하는 것이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영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공안검사 출신의 이미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 지지층, 특히 강성 전통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그 부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에서 좀 그 이점을 얻기 위해서 정영근 전 의원을 아마 후원회장으로 모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역의 어떤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지역의 보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는 10일에는요. 새 후보 모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엽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시간까지 똑같고요. 10분 거리의 사무실에 각각 당권파와 친한계가 결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기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게 이기는 선택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국민의힘의 가치관과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북후 한동훈 전 대표 기소식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국감의 한동훈 전 대표 등록에 한지아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다들 응원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원내대표에서 징계 가능성 언급하셨거든요.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당입니다. 그리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가 나란히 오는 10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소를 받아서 지도에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두 후보의 사무실이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빨리 걸으면 한 6, 7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만 정리를 해봤더니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 한지아 의원, 진종호 의원처럼 친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시장이 과연 어느 한쪽에 갈 것이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징계도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이 선거가 끝나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현재 어떤 당권파들의 어떤 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고려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측의 어떤 개소식이 똑같이 열리면서 사실 양 후보의 색깔이 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일단 당권파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이제 그 소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자유대학 뭐 학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쪽 지지층 분들이 꽤 많이 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겉으로 보여지는 측면에 봐서는 결국 이제 윤어게인 어떤 그런 구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박민식 후보가 사실 윤 전 대통령 때 보훈부 장관을 했고 또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도 했고 또 한남동 앞에서 이제 그때 농성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들로 어떤 만약에 이제 꾸려진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이게 과연 본인한테는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색채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끝나고 나서 과연 그런 박민식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구포시장이라는 데가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거기에 또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병수, 뭐 한지원, 진종호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 같고 지지자들도 많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어디에 뭐 행사를 뭐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구포시장에서 두 마주치는? 지지급들이 마주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이제 뭐 반응들이 소문이 나면 이제 어떤 양 후보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응과 입장 이런 게 이제 갈라질 것 같고 꽤 그때 그 지역이 많은 지지자들이 동시에 가면서 혹시나 여러 가지 뭐 충돌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경찰도 아마 우려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이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박형준 시장이 이제 같은 국민의힘 후보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박형준 시장 이제 개소식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날 좀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네, 면전에서 있었고 또 장동혁 지지자분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하기 등등 또 유튜버들이 많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박형준 시장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진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그날 이런 행사 참석보다는 뭐 별도의 선거 운동을 하는 뭐 그런 또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따라서 상당히 이제 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 두 개의 개소식이 앞으로 했던 부산 북갑 선거 또 부산 시장 선거 분위기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2개 아니고 3개인데 하정우 후보는 오후 3시로 1시간 정도 늦춰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당내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두루두루 참석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것으로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특히 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단일화에 있어서의 기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여기서도 좀 세결집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개소식에 오시는 분들은 다 뽑을 분들이란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진짜 캠프 사무실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듭니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정치적인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새 과시, 새 결집 상당히 모든 후보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한 신경전이 거리적으로나 또 이 상황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당직을 갖고 있는 당원인 그런 의원들이 이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장동혁 대표한테 당연하지만 징계를 자초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을 해당 행위라고 못 박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기면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당내에 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가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 개소식의 모습을 드러내면 아마 징계를 가시화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내부 분열이 더 이제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이런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으로부터 쫓겨났으면 외부에서 진지를 정확하게 구축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창당이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나달처럼 좀 흩어진 채로 힘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게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친한계 의원들은 사실상의 우리 당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명되면서 무소속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박 야한이라는 표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심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박민식을 돕고 밤에는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주박 야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하필 한날 1시에 이제 개소식을 열다 보니까 어느 개소식에 갈지 못 정했다. 당 사람이니까 박민식 후보 도와야겠지만 한동훈 후보도 모른 척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고민이 깊다 보면 현역 의원들은 별로 안 참여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원래 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뭐 당사자가 본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특히 부산 지역 의원들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캠프에 많이 갈 것이냐 아니면 박민식 캠프에 많이 갈 것이냐 결국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그 부산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 입장에서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누가 이길 것이냐, 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박 야한이 될지 아니면 주박 야박이 될지는 지금부터 이 두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경쟁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이번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같은 날 오후 3시,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여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인사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시간을 1시간 좀 늦춰서 잡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경쟁이 있잖아요. 그걸 좀 피해서 잡은 걸까요? 뭐 그걸 의식했다고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기에 뭐 예를 들면 참석하는 분들이 겹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관심을 조금 이제 분산시키기 뭐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이 저게 집중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겠죠. 근데 같은 시간에 하게 되면 언론들이 그쪽에들 갈 가능성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누가 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니까.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시차를 두면 언론의 취재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은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크게 뭐 국민의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하정우 후보 쪽에는 아마 거의 총출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도 가고 뭐 그러지 당연히 않을까요? 그렇죠. 예. 당연히 가고 그다음에 지도부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접전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도부도 총출동해서 하정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개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사흘 뒤 부산이 아주 핫 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